통장에 현금 넣었을 뿐인데 세무조사 후 세금 폭탄.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함정.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은행에 현금을 입금했을 뿐인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9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금융 감시 시스템 때문에 평범한 현금 거래도 의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안전하게 현금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3가지 중요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 어떤 현금 거래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현금을 관리하는 실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현금 거래를 감시하는 2개의 거대한 그물망.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는 현재 2개의 강력한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TR이라고 불리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고했지만 지금은 하루 1천만 원만 넘어도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행 직원이 일부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24시간 모든 계좌를 감시하다가 기준을 넘으면 즉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말이죠. 67세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최근 아파트를 팔고 받은 잔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당일 저녁부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 거래가 보고되었고 일주일 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시망은 더욱 무서운 STR, 즉 의심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1천만 원보다 적게 거래해도 패턴이 이상하면 은행 직원이 직접 의심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씩 이틀 연속 입금하거나 500만 원씩 일주일 동안 매일 입금하면 분할 거래 의심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58세 박영희 씨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폐업하는 가게에서 나온 현금 5천만 원을 안전하게 입금하려고 800만 원씩 일주일에 걸쳐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본인은 신중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은행에서는 이를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3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세청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위험한 행동들. 이제 어떤 행동들이 감시 시스템의 레이더에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할 거래입니다. 큰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거래하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회피 의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62세 이순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 8천만 원을 받았는데 한 번에 입금하기가 부담스러워서 900만 원씩 9번에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적인 분할 입금은 시스템에서 즉시 포착되었고 보험금 수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입니다. 평소 신고 소득이 월 200만 원인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당연히 의심받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5세 최동식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평소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더니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속 관련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지만 한 달 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입니다. 요즘 은행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각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을 학습합니다. 갑자기 패턴이 크게 바뀌면 자동으로 경고가 뜹니다. 평소 10만 원, 20만 원씩만 거래하던 분이 갑자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시스템이 이상 신호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입니다. 은행 직원이 입금 사유를 물었을 때 그냥 필요해서요. 좀 넣어두려고요. 같은 애매한 답변을 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1세 김순옥 씨는 텃밭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모은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하러 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자금 출처를 묻자 그냥 모아둔 돈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농산물 판매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을 모아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을 동시에 이용하는 패턴입니다. 같은 날 어은행, B은행, C은행을 돌면서 각각 다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분산 거래 의심을 받습니다. 요즘은 모든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이용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족 계좌를 이용한 우회 거래도 위험합니다. 내 돈이지만 세금이 걱정되어서 배우자나 자녀 계좌를 거쳐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우회 거래는 증여세 회피나 자금 운익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64세 홍길동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걱정되어서 아내 계좌를 거쳐서 자녀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회 송금이 반복되면서 시스템에 포착되었고 결국 증여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자금 출처 확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는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59세 신영수 씨는 친구한테 잠깐 맡아둔 돈이라고 얼떨결에 말했지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 차용증은 있는지 등 추가 질문이 이어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로 덮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불필요하게 사과하면 오히려 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자금이라면 당당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국세청과 대화하다가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과의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63세 박철민 씨는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여러 번 말하게 되었고 나중에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달라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관련 없는 서류까지 무분별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각종 통장 내역, 가족 계좌, 부동산 관련 자료까지 모두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급하게 세금부터 내고 끝내려는 것입니다. 그냥 세금 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자금 출처 확인 단계에서는 성급한 세금 납부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전화 통화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전화 내용과 담당자 기록이 다르게 남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자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묻느냐고 격하게 반응하면 담당자도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하고 추가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락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골든 룰. 이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 어느 계좌에 언제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체 거래 내역을 달라는 과도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즉답하지 말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고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대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자금 출처 소명 자료 준비법, 대응문서 작성법 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번째는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통화 일시, 담당자 성명, 문의 내용, 요청 사항 등을 메모하고 보관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56세 장미숙 씨는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즉답하지 않고 자료를 정리한 후 세무사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서 일주일 만에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완벽한 예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의심받지 않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전에 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세요. 70세 김할머니는 남편 유산으로 받은 현금 1억 원을 입금하기 전에 126번으로 상담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친절하게 알려주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사전 답변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공식 해석을 내려줍니다. 이 답변서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은행 거래 전 사전 고지하는 습관입니다. 고액 현금을 입금하기 전에
은행 직원에게 미리 용도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세요. 부동산 잔금입니다. 상속금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계약서나 상속 서류를 보여주면 STR 보고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거래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2024년 3월 5호 회사 퇴직금 수령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퇴직증명서, 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을 파일로 정리해두면 훗날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실 때는 꼭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메모란에 생활비 송금이라고 적어두세요.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는 것입니다. 병원비, 학원비, 가전제품 구매 등에서 현금을 사용할 때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런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자금 흐름을 자연스럽게 증명해 줍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스스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입출금 금액, 빈도, 출처 등을 점검하고 간단한 거래 일지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국세청이 문의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영희 씨는 이런 습관을 잘 들여서 5년 동안 한 번도 국세청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월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큰 거래 전에는 항상 사전 상담을 받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 거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현금 거래가 너무 복잡하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자금이고 제대로 준비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자금이라면 당당하게 거래하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126번으로 언제든 문의하세요. 세무당국도 정상적인 거래까지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잘못 처리한 것이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5년 이내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총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개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CTR은 하루 1천만 원 이상 거래 시 자동 신고되고 STR은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 거래 시 신고됩니다. 2번, 국세청이 특별히 주의 깊게 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분할 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목적 불분명한 거래, 여러 은행 동시 이용, 가족 계좌 우회 거래 등입니다. 3번,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즉답하지 말고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거짓말하거나 무작정 사과하지 마세요. 4번, 올바른 대응법을 기억하세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5번,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6번 상담센터 활용, 사전 답변 제도 이용, 은행 거래 전 사전 고지, 거래 기록 관리, 계좌이체 활용, 현금 영수증 발급, 정기적 내역 점검을 습관화하세요. 6번, 정당한 자금이라면 당당하게 거래하세요.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문제없습니다. 7번, 과거의 실수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5년 이내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보세요. 알고 준비하면 현금 거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